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법무부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서 법무부가 입장을 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데 더더군다나 그 입장문 내용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네 가지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요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최상범 이 특검법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최혜병 이 특검법 내용을 보면은 특별검사를 2명을 추천을 하는데 그 2명을 모두 다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내도록, 그래 2명 중에 1명만 대통령이 고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 4명 추천된 것이 이제 넘어오면은 국회에서 민주당만 이거를 추천을 할 수 있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래서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다. 이제 이게 법무부가 내놓은 이번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2016년에 국정농단, 2018년에 드루킹, 두 번의 특검법에 있어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법무부의 이 주장은 일부는 정확하게 맞고 또 일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BBK 특검법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무부가 이렇게 거부권 행사의 그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되죠. 특검이라는 게 원래 행정부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수사한 결과를 놓고 보니 그 수사가 왜곡됐고 오염됐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수사 기능을 잠시 보류하고 대신 입법부가 그 수사 기능을 다시 한번 작동하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법의 대전제란 무엇이냐? 일단 수사를 해라. 기소 단계까지. 그 다음에 그 수사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최상병 익사 사망 사건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경상북도 경찰청이 이미 수사를 쭉 진행하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병대 내부의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여부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 다음에 박정훈 해병대 조사단장, 이 두 사람 공수처에 와서 조사받았잖아요.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던데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말이, 이번 최상병 특검법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 당사자는 이번 사건을 어디에서 검찰에서 수사해 주세요, 또는 경찰에서 수사해 주세요, 검찰도 중앙지검이 수사해 주세요, 대검이 수사해 주세요, 형사 몇 부가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콕 찍어서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 특검법을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인이면서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불공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수기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